안녕하세요, 최 사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컴퓨터는요, 멀티 작업용으로 추천드리는 컴퓨터입니다. 저희 쇼핑몰에 보면 AMD 멀티 작업용 PC에서 1번부터 4번까지 추천 PC가 있는데 그 중에 레벨 3번에 해당하는 PC입니다. 부품가로는 딱 53만원 정도 하는 컴퓨터인데요. 여기다가 조립 공인비 정도 좀 더하면 한 58만원 정도의 내외에 판매되는 그런 컴퓨터예요. 이 컴퓨터는 예를 들어서 고급 사무용이라든가 간단한 영상 편집용, 그리고 또 웬만한 보급형의 외장 그래픽 카드가 들어간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게임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양의 컴퓨터입니다. 이제 5월이 다가오는데요. 4월 달에 유독 많이 판매된 컴퓨터 사양입니다. 이게 신제품 사양은 아니에요. 역주행 사양이라고 봐야 되는데, 음원 같은 경우도 예전에 출시되었다가 그렇게 유행하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유행하는 그런 음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인데 여기 들어간 컴퓨터 사양의 부품들이 완전 최신 사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얘가 공인가지 한 58만원 정도 내외 판매되는 컴퓨터인데, 우리가 컴퓨터를 사무용이나 어떤 멀티 작업용으로 구매할 때 30만원짜리도 많이 하시지만 그 가격대는 왠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하시고, 또 한 6, 70만원 넘어가면은 좀 부담된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물론 게이밍 할 때 100만원, 200만원도 많이 하시지만 우리가 작업용으로는 금액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부담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도 적당한 것 같고, 그런데 이 제품은요, 이 가격대에 여러가지 내가 원하는 작업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양이라고 봅니다. 사무용 중에서도 고급 사무용으로 보고요, 영상 편집도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양이에요. 앞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케이스가 있는데요, 멋지기도 합니다. 먼저 안에 사양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격은 부품가 53만원인데도 사양이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먼저 CPU부터 볼 건데요. 제가 이 CPU 때문에 역주행하는 사양이라고 설명을 드린 건데, AMD Ryzen 5 4세대죠. 5600G입니다. CPU명이 세잔인데요. 기본 클럭이 3.9고요. 최대 클럭이 4.3이다. 거기다가 코어가 6개고 스레드가 12개가 되는 성능이 굉장한 그런 CPU예요. 캐시 메모리도 19메가인가 그렇게 되고, 이렇게 사양이 높은데 TDP도 65TDP로 발열이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아요. 이 CPU가 신제품이 아니고 4세대니까 출시된 지가 재작년, 그러니까 2021년도에 출시된 CPU인데 출시될 때 유통되는 가격이 한 20만원 정도 했어요. 가격이 좀 높은 편이었죠. 성능은 좋았지만 가격이 높은 편이어서 그렇게 많이 사랑을 받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내장 그래픽으로는 많이 판매가 됐죠. 근데 얘가 가격이 계속 내려가다가 올해 4월 저번 달까지만 하더라도 한 14만원까지 내려갔다가 이게 지금 인기여서 그런지 가격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품가가 한 16만원 정도 해요. 그래도 괜찮은 가격이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라데온 그래픽도 굉장히 훌륭해서 내장 그래픽으로 영상 편집이라던가 간단한 롤이라던가 발로란트 같은 이런 게임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정품 제품이고요. AMD CPU들 보면은 정품 패키지가 이렇게 검정색 박스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주황색 박스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둘 다 정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앞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수입사가 대원 CTS 해가지고 3년 무상 보증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정품 맞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주황색으로 된 정품 박스하고 이 박스하고 뭐가 다른지. 제품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AS도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주황색으로 포장된 그 제품은 수입하는 단계에서부터 박스채로 들어오는 거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로 들어와서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가격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국내에서 이렇게 패키지를 맞춰서 유통하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성능 차이와 가격 차이는 없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박스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주황색으로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AMD 4세대 CPU는 이렇게 생겼고요. 라이젠 5입니다. 요즘 출시되고 있는 새롭게 출시된 라파엘 같은 경우에는 CPU의 디자인이 약간 다릅니다. 아니요, 많이 다르죠. 박스가 이렇게 큰 이유는 여기에 정품 쿨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AMD 정품 쿨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품 쿨러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이 쿨러 같은 경우에 좀 누워 있다 보니까 CPU에 소음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제 공랭 쿨러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멀티 작업용으로 추천드리는 거라 케이스 이쁜 거 하면서 케이스에 맞게 쿨러도 좀 공랭 사제 쿨러 이쁜 거 넣어봤습니다. 앱콕 CL120 쿨러인데요. 가격이 2만원 후반대 제품인데요. 이렇게 디자인도 이쁘고 여기 지금 장착된 모습이 들어가 있는데, 이 쿨러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LED가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LED를 완전히 오프 시키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이렇게 눌러서 LED를 끌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CPU 쿨러 LED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싫으신 분들은 패널 뭐 LED가 아예 없는 제품으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거 빼고 한 거의 2만원 후반대 금액이 빠지니까요. 이거 빼고 그냥 정품 쿨러 사용하시면 아예 불빛이 없게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이쁘게 LED를 들어간 컨셉으로 해서 조립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케이스 같은 경우에 불빛도 변하고요. 메모리는 삼성 DDR4 8기가 2개 16기가입니다. DDR4 메모리가 들어가는데요. 아직도 보급형 사양이나 저사양에서는 DDR4가 사용이 됩니다. AMD 라파엘 같은 경우에는 DDR5만 사용이 되고요. 이 세잔 같은 경우에는 DDR4가 사용이 되고 PCI 익스프레스에도 PCI 3.0까지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SSD 같은 경우도 삼성 980 NVMe를 사용하는데요. 이 제품 500기가 짜리예요. 얘가 지금 PCI 익스프레스 3.0까지만 지원이 되고 이 CPU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메인보드를 설명드리면서 같이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오늘 사용할 메인보드는요, MSI사 제품이고요. B550M Pro VDH 와이파이 모델입니다. B550 보드고요. 이 보드에 사용되는 CPU하고 SSD 그리고 메모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용되는 CPU가 5600G인데요. 라이젠 5잖아요. 인텔로 치면 i5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보드 520 보드는 좀 부족함이 있고요. i5급 정도 되면은 550 보드 제품은 써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CPU와 이 메인보드가 DDR4까지만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PCI 익스프레스 3.0까지만 지원되기 때문에 메모리는 DDR4가 들어가고 SSD는 PCI 익스프레스 3.0까지만 지원되는 980이 들어가고요. 유해급의 라파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드가 650으로 넘어가는데 그 650 보드 같은 경우에는 보드 가격만 최소 20만원 중반대로 넘어갑니다. 올라가죠. 그리고 CPU 같은 경우에 라파엘이 최소 30만원부터 시작하니까 가격대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신 제품을 하지 않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라파엘 CPU하고 B650 보드만 하더라도 60만원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주 이제 고사양 게이밍이나 고사양 작업용으로 사용할 때만 그 라파엘 제품을 사용하는 거고,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뭐 고급 사무용이라던가 간단한 영상 편집용 이렇게 보급형으로 사용할 때는 아직도 이렇게 5600G 같은 이 세잔 CPU하고 이전에 출시되었던 B550 보드 이런 보드들이 사용되는 거죠. 이 보드를 딱 보면 눈에 띄는 게 PCI 익스프레스 슬롯이 이렇게 스틸로 되어 있는데, 오늘 저희가 외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튼튼한 외장 그래픽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VMe SSD 방열판도 굉장히 두껍게 잘 되어 있고요. 여기 히트싱크도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가격대에 괜찮은 히트싱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입출력 단자를 보면 여기 DP 포트도 있고 HDMI 포트도 있습니다. 이 포트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4K 해상도로 듀얼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CPU를 사용하면서 이 밑에 520 보드도 있어요. 한 8만원, 9만원 하는 520 보드도 있는데 그 보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그 보드들은 이렇게 4K 단자가 한 개씩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멀티 작업할 때 대세가 듀얼 모니터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DP하고 HDMI 두 개 동시에 사용해서 4K를 두 개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물론 이제 헤르츠는 낮죠. 60Hz에서 4K 두 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떤 분은 4K 게임이 되나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 계신데 4K로 게임이 되는 건 아니고 4K 해상도로 두 대가 동시에 송출 가능하고, 우리가 뭐 업무를 본다던가 뭐 창 많이 열어놓고 할 때 화면을 넓게 쓰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일반 업무 할 때도 4K를 많이 사용하세요. USB 3.2 단자도 여러 개가 있고 여기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기능도 있어서 가격 대비 괜찮은 제품입니다. 가격이 한 14만원 정도 하는데 블루투스 와이파이도 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자, 보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부품 가격대가 딱 53만원 정도 하는 부품 가격대인데 그래도 메인보드도 정말 괜찮은 메인보드를 장착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부품으로 파워 설명 드릴 건데요. 컴퓨터에서 파워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 정도 가격대 제품에서 파워를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컴퓨터 부품 중에 가장 많이 분량 나는 제품이 파워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제품 같은 경우 여기 써있진 않은데 마이크로닉스 제품이고요. 마이크로닉스 쿨맥스입니다. 포커스 프로 500W 제품이고 80 플러스 스탠다드 제품이에요. 여기에 105도씨를 견뎌주는 캐패시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구성도 굉장히 좋고, 이렇게 80 플러스 제품들이 가격대가 저렴한 것도 있고 또 뭐 고가의 제품들도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4만원 후반대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 80 플러스 스탠다드 제품에서 AS를 5년 해주는 제품이 별로 없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무상 AS를 5년 정도 해줍니다.
우리가 컴퓨터 사용 주기를 평균 5년을 보거든요. 이 정도 가격대의 제품이 5년 쓴다고 하면 이 파워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내내 뭐 고장 나더라도 무상으로 AS를 해주기 때문에 파워에 대해서는 뭐 수리비나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자, 부품 설명은 다 드렸고요. 오늘 사양 같은 경우에는 부품가로는 53만원 정도 하고 조립 공인까지 해서 한 58만원에 판매되는 제품인데, 물론 게이밍 사양은 아니지만 이 사양으로 웬만한 게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게임이 어느 정도 잘 돌아가면 다른 작업들도 잘 돌아가는 방정이기 때문에 3D 마커 돌려서, 물론 3D 마커 점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양이 높진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3D 마커 돌려서 파이어 스트라이크 화면이 얼마나 부드럽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면 이 컴퓨터 사양이 괜찮은 사양이구나 하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케이스를 설명 안 드렸는데 파이어 스트라이크 돌리면서 이 케이스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안텍사의 AX61 엘리트라는 케이스인데요. 가격대가 4만원 후반대 제품이에요. 이 미들타워 케이스 제품군이 이 가격대의 제품들이 굉장히 경쟁이 심한 제품군인데, 안텍사 같은 경우에는 중상급의 케이스만 거의 출시를 많이 했어요. 고급 케이스들 출시를 많이 했죠. 그러다가 NX200M을 출시하면서 보급형 제품들도 출시를 했는데, 그 NX200M 케이스가 굉장히 중후한 멋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품 많이 판매했거든요. 지금도 많이 나가고. 그런데 그 NX200 케이스가 게이밍 케이스라고 하기에는 약간은 좀 너무 점잖은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었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도 좋고 딱 보면 디자인이, 물론 호불호는 있겠지만 얘는 호불호가 가리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게이밍 사양이라든가 멀티 작업용으로 쓸 때 괜찮은 정말 멋진 케이스입니다. 보통 이 가격대 미들타워 케이스들이 조잡한 것들이 많아요. 조립을 해보면 강판이 낭창낭창하다던가 조립할 때 좀 불편함이 있다던가 하는데, 안텍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를 포함해서 저희 작업자분들이 조립할 때 굉장히 선호하는 케이스예요. 조립하기도 편하고 해서. 그래서 항상 이 정도 가격대 제품이 나오면 많이 판매하겠다 싶었는데 괜찮게 제품이 나왔습니다. 스틸 강판도 두껍게 되어 있고요. 강화유리도 4mm짜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두껍고 튼튼합니다. 자세한 스펙은 제가 걸어놓고 옆모습 보면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다 설명드리려고 버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요, 단점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우리끼리 이제 조립하면서 한 얘기인데, 이 뒷부분에 배선 부분이 좀 좁아요. 그래서 조립할 때 작업자가 약간의 손이 많이 갑니다. 조금 그런 면에서는 단점인데, 어차피 뭐 소비자분들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죠. 얘가 전면에 폭이 200m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내부 공간을 넓게 뽑기 위해서 배면에, 후면에 배선 공간을 좁게 뽑아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케이블 간섭이 문제가 있을 정도로 뽑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립할 때는 작업자들은 시간이 더 걸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는 뭐 시간이 돈이기도 하기 때문에 고민했는데, 제품이 워낙 이쁘고 괜찮아서 어떻게 뭐 판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파이어 스트라이크 돌려놓고요, 부드럽게 돌아가는지 보고 케이스랑 조립된 상태도 얼마나 이쁜지랑 내부 구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이어 스트라이크 돌려놓고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이어 스트라이크가 돌아가긴 하는데요, 저희가 이 화면 볼 때 항상 보잖아요. 그래서 부드러움에 이런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데 많이 떠듬거리긴 합니다. 얘가 지금 게이밍 사양이 아니기 때문에 좀 떠듬거리긴 하는데 그래도 운영은 돼요. 요 정도 급이면은 롤은 당연히 잘 돌아갈 거지만 피파까지는 좀 외장 그래픽을 넣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롤이라던가 발로란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오버워치급 하시는 분들은 외장 그래픽 카드를 GTX급으로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흉할 정도로 이렇게 떠듬거리진 않습니다. 케이스 전면인데요, 얘가 폭이 200mm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통 미들타워 케이스들이 게이밍 사양으로 나온 것들이 한 220mm 정도, 223mm 정도 되는데, 얘는 약간 한 2cm 정도 작아요. 그래서 폭이 조금 좁은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고요. 전면이 이렇게 부드러운 메쉬로 되어 있어서 흡기는 굉장히 잘 해주고 있고, 안텍사 로고도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넓이에 비해서 상단에 먼지 필터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수냉 쿨러를 280mm 수냉 쿨러 장착할 수 있게 해놨고, 굉장히 끝까지 뻥 뚫려 있게 되어 있네요. 환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 높이가 450mm가 조금 되지 않는 높이고요. 그리고 가로 같은 경우에는 400mm 정도 되는데, 케이스가 너비가 200mm라고 했는데요, 이 넓이에 비해서 이 안에 보면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후면을 할당을 덜해서 이 공간을 많이 만들어낸 거고, 공랭 쿨러 같은 경우에는 160mm 팬까지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160mm 팬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 정도 넓이면은 더 밑에 150mm까지만 된다는 거 할 텐데, 얘는
160mm 펜까지 장착을 할 수가 있고, 수냉 쿨러 같은 경우에 전면에 360mm, 상단에 240mm 장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조금은 작은 미들타워 케이스에서는 사실은 수냉 쿨러를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는데, 만약에 장착을 한다면 240mm 정도 상단에 장착하는 걸로, 그런 정도로 해서 게이밍 사양 꾸미면 될 것 같습니다. 전면에 이렇게 120mm 펜 LED가 3개가 되어 있고, 흡기가 굉장히 시원하게 되고 있고요. 이쁩니다. 상단도 타공이 다 되어 있는 걸 보여드렸는데, 여기 하단 PSU 부분도 타공이 다 되어 있어서 환기에는 굉장히 좋고요. 정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200mm의 폭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넓게 뽑아서 이쪽 부분에서 조립할 때는 굉장히 편해요. 여기에 부품 달고 할 땐 편한데, 이 뒷부분을, 이 뒷면 부분을 할당을 많이 줄여서 뒤에서 배선 작업만 꼼꼼히 해준다면 괜찮게 뽑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뽑아놨지? 예, 파이어 스트라이커 점수 나왔는데요. CPU 점수가 그래도 좋게 나왔습니다. 22,433점 나왔고, 그래픽 스코어는 사실 보잘것 없습니다. 3,540점 나왔어요. CPU 온도도 좀 볼 건데요. 이 CPU가 TDP가 65밖에 되지 않고, 또 국내 쿨러 같은 경우에는 150 TDP까지 견뎌지기 때문에 최고 온도가 60도가 되지 않았어요. 54.8도 이렇게 나왔고, 아이들링 상태에서는 30도가 되지 않습니다. 쿨링도 잘 됐네요. CPU 성능은 훌륭합니다. 예, 요즘 4월달 들어서 이 제품 사양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서 한번 영상 찍어봤고요. 멀티 작업용으로, 고급 사무용으로, 간단한 영상 편집용으로, 또 간단한 게임용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멋진 케이스가 받쳐져서 그런지 판매량이 굉장히 많았고요. 우리가 이 정도 가격대의 제품하고 이 정도 성능이나 이 정도 작업에서 사용할 때 그렇게 굳이 최신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최신 사양들은 또 너무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이 정도 사용하시면 여러 가지 작업하실 때 만족하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컴퓨터 사양이 굉장히 다양해서 컴퓨터 선택하실 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내가 작업할 거는 많고 고가의 컴퓨터는 부담되시는 분들, 딱 부품가 53만원, 작업 공인비에서 한 58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컴퓨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 컴퓨터 구입하실 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 사장이었습니다.